네, 오늘은 리얼티 인컴을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좀 알아봤던 내용들 그리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달러 자산을 저는 좀 계속 늘리고 싶은데 지금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제 원화 자산은 뭐 지금 좀 충분히 어 비중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 자산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자로 이제 이 리얼티 인컴을 고른 거죠 올해. 어, 자, 제가 리얼티 인컴을 이제 처음 매수했던 거는 6월 달이었는데 이때 평단가가 한 61달러 정도.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낮아서 1285원이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환전해가지고 주식을 샀더니 649주를 살 수가 있었더라. 음. 그리고 지금 4개월 정도 지나서 한 10월이 됐더니 10월 이 4개월 동안 주식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8% 정도 빠졌고 대신에 이제 환율이 한 5% 정도 올라가지고 같은 비슷한 이 원화 5천만 원으로 28%나 많은 주식을 살 수는 없었고 13% 정도 어, 많은 수량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다 해서 한 1,400주 정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데 음, 이 뭔가 어, 내가 지금 그 주식이 좀 빠져가지고 사고 싶을 때에는 이 금융 환경이 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달러 오른 달러를 사가지고 주식을 살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1,351원이라는 이 가격은 어 선뜻 환전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환율이에요. 어 하지만 이 50불이라는 이 리얼티 인컴의 주가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주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금융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채권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게 되면은 환율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환율이 마음에 들 때 사야 되냐 아니면 주가가 마음에 들 때 사야 되냐 그런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마음에 들 때 사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환율의 변동보다는 주가의 변동이 보통은 더 크거든요. 뭐 주가는 사실 뭔가 좀 시장이 좀 열악하다 이러면 뭐 하루에도 몇 프로가 그냥 4, 5%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하지만 환율은 사실 하루에 그런 식으로 막 4%씩 환율이 뭐 변했다? 이러면은 이 금융당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변동의 폭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주식이 더 변동폭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이 변동폭이 더 크고 주식이 주가가 마음에 드는 가격대에 왔을 때 환율이 조금 올랐더라도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 사는 편이 낫지 않겠나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해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좀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 환경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게 프로텍션이 되는 거죠.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이 리얼티 인컴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 주식들도 막 다 막 떨어져 있어요. 대신에 미국 달러 표시로 돼 있는 자산들은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일부 상쇄가 되는 거죠. 실제로 18% 정도 빠졌다 하더라도 계좌 총액을 보면은 한 13% 정도만 빠져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보이는 거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평가에 이 평가 손실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이게 또 중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달러 스마일이라는 그 얘기도 이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 뭔가 이렇게 경제가 조금 이제 안 좋을 때는 달러 소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좀 강할 때는 이제 연준에서 바로잉 그 조달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달러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랑 이제 우리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투자할 때랑은 좀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므로 그거 좋고 경제가 좋으면은 주가가 오르니 좋고 뭐 그런 식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달러 자산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달러 자산을 좀 사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정이긴 한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포트폴리오 중에서 너무 이 달러 자산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원화 자산에 이제 편중이 돼 있고 뭔가 글로벌하게 아니면은 한국 경제가 좀 따로 안 좋아졌을 때 그 부분을 좀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거의 아마 이제 달러 자산만 추가로 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는 뭐 비단 이번 최근 일이 아니고 한 1년, 2년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미국 주식, 미국 리츠, 미국 배당주를 많이 좀 공부하기 위해서 시킹 알파도 좀 결제하고 연간 회원권 뭐 좀 계속 좀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미 이제 원화 자산으로 많이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뭐 1, 2년 이렇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제 위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달러 자산 이건 아까 이 달러 스마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뭔가 경제가 파괴될 때 have 디맨드가 그 달러에 대한 디맨드가 높아진다. 그리고 달러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원화로만 뭐 근로소득도 원화, 사업소득도 원화, 배당금 다 대부분 원화로 받고 있는데 달러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다면은 뭔가 이제 달러 자산을 또 추가로 구입할 때 이 달러 캐시플로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굉장히 막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배당주긴 하지만은 배당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봤더니 원화가 똥값이야.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한 20년, 30년간을 봤을 때 과연 한국의 어떤 그런 산업 생태계가 온전할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뭔가 이런 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걸 봤을 때 산업이 뭔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한국 통화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인구 자체 이제 뭔가 이제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 세대의 구매력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러 자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락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볼게요. 리얼티 인컴은 사실 꽤 장기간 다른 리츠에 비해서 좀 주가가 좀 잘 지켜졌던 리츠 중에 하나인데 좀 최근에 좀 유독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다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때문이고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좀 보자면은 이 벨라지오라고 해가지고 이 카지노 쪽 그 게이밍 리츠라고 해야 되나 카지노 리츠 요 부분에 이제 신규 투자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요게 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좀 같이 좀 보려고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든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리얼티 인컴, 이 시킹 알파에서 뭐 굉장히 뭐 양질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레이팅이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는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모멘텀에 대해서 C를 줬거든요.
왜냐면은 이 리얼티 인컴이 비록 리츠를 하곤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모멘텀을 이렇게 줬는데 이거 갑자기 D로 하향을 했어요. 그나마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D까지 떨궜다가 10월 초부터 D 플러스로 올렸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익 전망치가 좀 떨어졌다는 뜻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닝 탭을 보면은 어닝 리비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리서치 기관들 이 내놓은 어떤 이익 전망치를 이제 평균을 좀 내놓은 건데 예를 들어 2022년 이때 어 내놓은 이익 전망치를 통계냈을 때는 한 2023년에는 한 4달러 정도, 2028년에는 5달러 정도를 예측을 했던 것이 최근 점점 올수록 이 이익 전망치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2025년 것만 한번 볼까요? 요 2025년치. 2025년 거는 이익 전망치가 4.51달러였던 것이 4.5, 4.49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4.47, 4.43 하더니 최근에 이익 전망치는 2025년 이익 전망치가 4.42달러 정도로 FFO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그 아까 레이팅에서 모멘텀 파트에서는 D를 받게 되는 거죠. 이익 전망치가 좀 떨어지니까. 뭐 이게 사실 이제 리얼티 인컴도 리츠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게 그 대출을 잘 분산시키고 고정금리로 장기간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고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출들은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익이 조금씩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요 리얼티 인컴 자체도. 음, 근데 그 이익 전망치가 깎여 나가는 폭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거 같진 않지만 어쨌든 뭐 깎여 나가는 거 그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음 굉장히 이제 이 리얼티 인컴은 미국에서도 이 배당 귀족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보면은 애널리시스를 보면은 지금 뭐 한 달에도 몇 개씩 이렇게 이 리치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보통 옥토버 1일부터 해가지고 바로 오늘까지 벌써 7개 아티클이 올라왔는데 하나씩 읽어보면은 뭐 재밌습니다. 사실 뭐 댓글들 읽어보는 재미도 있고 대부분 보면은 스트롱 바이예요. 지금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왜 이 리치가 좋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전에 만든 영상이 있고 뭐 누구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초록색 이 잔디밭 한가운데 뭔가 지금 노란 꽃이 하나 이게 펴였죠. 다들 이게 바이 스트롱 바이 하고 있는데 혼자 홀드. 여기도 홀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요 홀드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예전에도 보면은 주가가 여기 셀도 있네. 주가가 더 좋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홀드를 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뷰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 눌러볼게요. 자, 리얼티 인컴은 고정 픽스드 인컴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다. 뭐 그렇죠. 뭐 주식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걸 왜 같이 보자고 했냐면은 여기 이제 벨라지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지금 이제 이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막 하늘을 모르고 이렇게 치솟고 올라가는데 리얼티 인컴의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그 캠레이트라고 해도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겠냐 이놈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표를 하나 이제 갖다 놨고 이 벨라지오라는 거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제 부동산인데 이거를 9억
달러 정도를 주고 지금 샀다는 거예요. 9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주식도 뭐 사고, 뭔가, 어? 우선주도 좀 사고, 뭐 또 무슨 MGM 리조트,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러 형태의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보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임대료 인상 폭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 하는 폭이. 그래서 6년까지는 2%를 인상하고 7년에서 16년 차에는 2에서 3%, 17년에서 26년 사이에는 2에서 4% 정도. 지금 이렇게 고금리고 이런데 이 정도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뜻이겠죠. 음. 근데 이제 이 지금 벨라지오 인수권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다른 글이라든지 다른 뭐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에도 사람들마다 조금 이게 입장 차이가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카지노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한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리얼티 인컴은 보통 뭐 리테일 업종 아니면은 뭐 그런 업종 위주로 좀 투자를 했지 카지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로 투자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뭐 9억 달러 정도 어 이게 지금 리얼티 인컴 시가총액이 아마 한 300 지금 좀 떨어져 가지고 400억 달러가 좀 안 될 텐데 400억 달러가 안 되는 전체 그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9억 달러면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 단일 투자건이니까 단일 투자건 치고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이죠. 근데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냐면은 뭐, 지금, 뭔가 좀 오피스 같은 쪽은 좀 무너지니까, 그리고 뭔가 지금, 이커머스가 좀 발달을 하게 되고, 리테일 같은 쪽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장기간 전망이 밝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이밍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수익을 좀 방어하는 편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야, 이거 카지노 대표적으로 이거, 경기 타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 아니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카지노도 좀 매출 떨어진다. 내가 카지노 투자할 생각이었으면은 이 카지노 리치가 있거든요. 실제로 위치 프로퍼티라고 카지노 리치에 투자했지 뭐하러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좀 결과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접어두도록 하고 다른 것도 좀 하나 볼까요? 음. 요게 좀 전 재밌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댓글들 달리는 수가 사실 다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금리가 오르니까 뭐 지금 리얼티 인컴의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은 금리가 이게 뭐 영원하겠냐? 지금 금리가 5% 중반대 6%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금리가 영원하겠냐? 영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다 죽어. 결국에는 뭐 4%대, 3%대 떨어뜨리지 않겠냐. 뭐 페드워치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댓글이 뭐 35개, 뭐 150개, 100개 하는데 여기 유독 댓글이 많은 요 아티클이 있어요. 307개 요거 하나 눌러볼게요. 음. 누가 이 양도성 예금 증서 CD에 투자하냐? 6% CD에 투자하느니 6.2% 수익률을 주는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도발적인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는 제가 오늘 매수한 평단가의 배당 수익률이 한 6.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50불을 깬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수익률이 6.2%대가 나왔는데 저도 그때 좀 이때 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오늘 산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JR 글로벌 리츠 배당금이 나왔어요.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이 리얼티 인컴 투자에 쓴 거거든요. 한 1천만 원 정도는 연말에 아마 좀 기부를 할 것 같고 아무튼 그때 며칠 전에는 6.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왔다. 근데 이제 굉장히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도발적이에요. 뭔가 자, 좀 볼까요? 네가 지금 6%를 주는 CD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6개월간 락다운 된다. 잠긴다. 중간에 팔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CD의 그 인컴은 증가하지 않잖아. 근데 리얼티 인컴은 배당을 조금씩 늘려준단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맞는 얘기죠.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당의 증가폭을 많이 높여주지를 못했어요. 월 배당이 원래 0.255달러였는데, 그러니까 2555달러였는데 지금 한 번 올린 게 0.256달러, 그러니까 0.0005달러를 높여준 건데 진짜 이 개미 눈곱만큼만 올려준 거죠. 이 투자자들이 불만이 좀 생길 법한, 아무튼 올려주긴 올려준다는 거죠. 이 성장하는 6.2%랑 고정된 6%가 어떻게 같냐? 굉장히 주식 투자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넷리스 YTD 굉장히 지금 안 좋긴 한데 디비던드 일드가 좋아. 지금 저는 뭐 이거를 왠지 리테일로 좀 구분할 것 같았는데 넷리스라고 구분한 것 같아요. 뭐 NNN 뭐 O 이런 리츠들은 요 넷리스에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디비던드 일드가 7.5%로 지금 굉장히 좋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진 오브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 정도 리얼티 인컴이 배당 수익률을 주는데, 잠깐만, CD랑은 다르게 6.2%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2% 정도 성장도 한다. 결국에는 네가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눈에 보이는 이 배당 수익률 6.2%만 있는 것이 아니고 리얼티는 성장을 하니까 해마다 2%씩 별일 없으면은 2%씩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너의 그 총 기대 수익률은 8.2%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9년도 3월인데 2009년도 3월에 우리 다들 알다시피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PFFO 레이시오, 그러니까 뭐 일반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PER이죠. 주가 수익 그 배수가 8.1배였다.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93%였다. 93%의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이제 리얼티 인컴의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돈, 그러니까 배당 가능한 이익 중에서 딱 75%만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수익도 많이 줄어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의 93%나 배당을 해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 배당 금액을 2009년 1.65달러에서 2010년 1.67달러로 오히려 늘렸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게 바로 이제 배당 귀족주의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2,300개의 프로퍼티를 보유하고 있었고 무디스랑 S&P에서 BBB 플러스,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40%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1년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이 코비드 19인데 코비드 19 때는 2020년 4월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이때 그 주가 수익 배수값 PAFFO 주식으로 얘기하면 PER이 13.1배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뒤돌아봤을 때는 이때가 기회였다. 그리고 이때 투자했으면은 2020년 말에 30% 연간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3년 옥토버 12.6배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점선 연결해 놓은 이 진한 초록색을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6배인데 뭐 밑에 이제 이때가 이제 투자 적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런 얘기는 써놓긴 했어요. I don't have a crystal ball. 나는 크리스탈 볼, 이 마법 구슬이잖아요. 그 서양 동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마녀들 아니면은 뭐 점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탈 볼로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나는 크리스탈 볼을 가지고 있지 않다. So I cannot forecast. 나는 예측할 수가 없다. 언제 이 노멀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올지.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안전마진 폭이 굉장히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마진이 굉장히 넓고, 음? 지금 안전마진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네가 이 리얼티 인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아, 이 브래드 토마스라는 사람이 지금 11만 2천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나름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댓글들을 보면은 뭔가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브래드 토마스라는 사람을 장기간 추적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댓글들은 뭐 이제 이 CD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CD는 지방 정부나 주정부 이렇게 국채의 수익률이랑 좀 비준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6개월간 확정된 금리를 주는 거랑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리얼티 인컴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한 반박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음. 뭐 이제 어? 뭐 너무 홍보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기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35년, 40년, 최근 35년, 이게 아니구나. 못 찾겠네. 이런 거. You are kidding? 농담하냐, 지금? 어,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국채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거랑 지금, 어? 8월 22일부터 주가 3분의 1이 날아간 지금 이 리얼티 인컴이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완전한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주식은 어쨌든 이제 뭔가 이게 리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하는 주식을 보통 이게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주식은 사실 고정된 픽스드된 어,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이랑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를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를 주는 고정된 어떤 채권이라든지 어떤 적금이라든지 예금보다는 성장의 여지가 있는 6%짜리 주식을 사는 게 저한테는 더 맞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만약에 주가가 6%가 빠졌다 이러면은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든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6% 고정 수익을 주는 CD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보고 각자의 사정에 좀 맞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제 리얼티 인컴이 지금 한 200조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뭐, 200bps 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이 정도 추가 어, 이자 지출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쭉 읽어봐도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 그 이자 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주가가 저도 꼭 뭐 아주 뭐 최저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확실히 좀 매력적인 주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1391주 가지고 있고 매입 금액은 7만 7천 달러, 마이너스 8.5%. 오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수익률이 좀 줄었죠. 평가손익은 아까 제가 한 50.2달러대 샀는데 그때보다는 좀 올랐네요. 50.65면은 한 0.7% 정도 올랐고. 저는 사실 이때 한 60불 정도에 샀는데 처음 1차 매수를 이때도 사실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올해 6월 달이니까 이때
요때 어? 아니 지금 80불도 갔던 요 리츠가 60불.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요때 제가 50.28? 28인지 23인지 그때 이제 산 건데 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나오는 달러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가 잘 유지만 되면은 얼마든지 그 달러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그러니까 뭐 한 1, 2년 보고 투자를 한다면야 당연히 뭐 이거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더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 정도는 저는 뭐 잔파도라고 봅니다. 예. 여기 뭐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이게 크게 느껴졌겠죠. 50불, 55불 갔던 놈이 40불을 깼으니 당연히 지금도 70 작년 요맘때만 해도 한 70불 중반대 하던 것이 49불까지 찍었으니 거의 3, 40% 주가가 날아간 거거든요. 이때 투자한 주주들은 그렇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진입 가격 자체도 좀 중요한 건데 몇 번 또 추가로 나눠서 살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하고 조그맣게 하락하면은 배당 나오는 것만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을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제가 이 리얼티 인컴 추가 매수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봤어요. 별 얘기는 아닌데 좀 몇 분이야 이거. 별 얘기는 아닌데 영상 찍어놓고 보니까 30분 정도 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좀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